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눅스 세상을 여행하는 여러분이 꼭 마스터해야 할 기술인 리디렉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리디렉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는 배관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의 방향을 바꾸듯 리눅스에서도 명령어가 내뱉는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꺽쇠 기호들과 숫자, 이가 바로 이 마법을 부리는 핵심 도구들입니다. 표준 스트림의 기초부터 에러를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고급 기술까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정복해 볼까요? 이제 막 터미널을 다루기 시작한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직관적인 비유와 예시로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데이터의 물길을 바꾸러 출발해 볼까요?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실행되는 순간 자동으로 3개의 통신 채널을 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표준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0번 채널인 표준 입력입니다. 보통 우리가 키보드로 명령을 내리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1번 채널인 표준 출력입니다. 명령어가 실행된 결과가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통로죠. 마지막으로 2번 채널인 표준 에러가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경고 메시지가 흐르는 통로예요. 특이하게도 정상적인 결과물과 에러 메시지는 서로 다른 통로를 사용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출력과 에러는 둘 다 모니터라는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지만 통로 번호는 1번과 2번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통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번호들을 알아야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배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디렉션이 무엇인지 정의해 볼까요? 리디렉션은 말 그대로 방향을 다시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모니터 화면으로 뿌려져야 할 실행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 혹은 키보드로 직접 타이핑하는 대신 파일 안에 적힌 내용을 명령어로 입력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렌치를 들고 파이프의 연결 부위만 툭 쳐서 방향을 바꿔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1번 통로로 흐르던 데이터가 더 이상 모니터로 가지 않고 파일이라는 바구니 속에 차곡차곡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우리는 화면에서 사라져 버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기록하거나 반복적인 입력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나 개발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데이터의 흐름을 내가 완전히 통제한다는 느낌 벌써부터 재미있지 않나요?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출력 리디렉션부터 배워봅시다. 오른쪽 꺽쇠 기호 하나를 사용하면 명령어의 표준 출력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리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어 뒤에 꺽쇠를 쓰고 파일 이름을 적으면 화면에 나올 내용이 그 파일 안에 쏙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덮어쓰기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지정한 이름의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면 그 안에 있던 소중한 기존 데이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싹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덮어쓰기는 돌이킬 수 없으니 아주 신중해야 해요. 마치 빈 양동이에 새물을 붓기 전에 기존에 있던 물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저장하니까 편리하지만 이미 있는 파일을 건드릴 때는 항상 내가 내용을 덮어 씌워도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끝에 덧붙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럴 때는 꺽쇠 기호를 2개 겹쳐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어쓰기 또는 추가하기라고 불러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파일의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맨 끝부분에 새로운 실행 결과를 추가합니다. 마치 일기장에 새로운 하루를 기록하듯이 말이죠. 이 기능은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는 로그 파일 작업에 정말 유용합니다. 서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기록을 쌓아나가야 하는데 꺽쇠 하나만 써서 앞선 기록을 다 지워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중요한 기록을 남길 때는 항상 꺽쇠 2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면서 새로운 정보를 차곡차곡 쌓는 법,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결과를 내보내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데이터를 안으로 들여보내는 법을 알아볼까요? 왼쪽 꺽쇠 기호는 표준 입력의 방향을 바꿉니다. 보통은 우리가 키보드로 직접 내용을 입력해야 하지만 입력 리디렉션을 사용하면 파일에 미리 적어둔 내용을 명령어의 입력값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백 명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정렬 명령어에 왼쪽 꺽쇠로 연결하면 일일이 이름을 타이핑하지 않아도 명령어가 파일 내용을 읽어서 가나다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키보드 대신 파일을 사용하는 이 방식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람이 직접 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오타 걱정도 없으니까요. 리눅스 배관공으로서 입력 파이프를 파일에 연결하는 법 아주 간단하죠. 리디렉션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분명히 결과를 파일로 보냈는데 왜 에러 메시지는 여전히 화면에 나타나고 파일은 비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1번 통로인 표준 출력만 파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에러 메시지는 2번 통로라는 별도의 길을 이용해요. 우리가 그냥 꺽쇠 기호만 사용하면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1번 출력 통로만 제어합니다. 2번 에러 통로는 여전히 모니터 화면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명령어 실행 중에 발생한 문제는 내 눈앞에 바로 나타나지만 정작 파일 안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결과와 에러를 구분해서 처리하는 리눅스의 꼼꼼함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길 잃은 에러 메시지도 파일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통로의 번호를 명시해주면 돼요. 바로 숫자 2와 꺽쇠 기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 2번을 써주면 리눅스는 이번에는 표준 출력이 아니라 이번 표준 에러 통로를 리디렉션 하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열려고 할 때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들을 이 명령어를 통해 특정 로그 파일에 따로 모아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할 때 그 파일만 열어보면 되니까 정말 편하겠죠? 정상 결과는 화면에 그대로 두면서 에러만 따로 걸러내고 싶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결과를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의 문제점까지 기록할 줄 아는 수준 높은 배관공이 되신 겁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성공적인 결과물과 에러 메시지를 동시에 하지만 각각 다른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명령어를 입력하고 꺽쇠를 써서 출력 파일을 지정한 뒤 바로 이어서 숫자 2와 꺽쇠로 에러 파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데이터는 출력 파일에 예쁘게 담기고 혹시라도 발생한 에러들은 에러 파일에 따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데이터를 정말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분리 방법이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할 때 이 방식을 쓰면 나중에 작업이 끝난 뒤에 어떤 데이터가 잘 처리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편물을 지역별로 자동 분류하는 기계처럼 여러분의 명령어가 똑똑하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성공 결과와 에러 메시지를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한 곳에 모아서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트림 병합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요. 먼저 1번 표준 출력을 파일로 보낸다는 설정을 하고 그 뒤에 숫자 2번 에러를 1번이 가고 있는 곳으로 함께 보내달라는 기호를 덧붙여줍니다. 여기서 엔드 기호와 숫자 1은 현재 1번이 향하고 있는 바로 그 목적지를 의미하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반드시 어디로 보낼지 먼저 정해준 뒤에 병합 기호를 써야 해요. 목적지도 안 정했는데 나도 1번 따라갈래 라고 하면 리눅스가 갈 곳을 몰라 헤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통로를 하나로 합치면 시간 순서대로 결과와 에러가 섞여서 기록되므로 작업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방금 배운 병합 문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다행히도 최신 리눅스 쉘에서는 훨씬 더 간단한 지름길을 제공합니다. 엔드 기호와 꺽쇠 하나만 딱 붙여서 쓰면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를 한꺼번에 같은 파일에 저장할 수 있어요. 번거롭게 숫자를 쓰거나 복잡한 주소를 적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하죠. 만약 내용을 덮어 쓰지 않고 이어서 추가하고 싶다면 엔드 기호 뒤에 꺽쇠를 2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 방식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가독성도 좋아서 요즘은 이 단축 문법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예요. 하지만 서버 환경에 따라 구식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까 배운 원리적인 방법도 함께 기억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도구가 좋아졌다고 원리를 잊으면 안 되겠죠? 공부하다 보면 리디렉션과 파이프 기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둘 다 데이터의 흐름을 바꾸는 건 맞지만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리디렉션은 데이터의 최종 종착지가 파일일 때 사용해요. 결과를 종이에 기록해서 보관하는 것과 같죠. 반면에 파이프는 결과물을
곧바로 다른 명령어의 입력으로 넘겨줄 때 사용합니다.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앞사람이 만든 반제품을 뒷사람에게 바로 전달해서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방식이에요. 결과를 파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 싶다면 리디렉션을, 결과를 가지고 바로 또 다른 필터링이나 가공 작업을 하고 싶다면 파이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차이만 명확히 알아도 리눅스 터미널에서의 작업 효율이 10배는 올라갈 거예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눈, 여러분은 이미 갖추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이 표만 기억하시면 리디렉션 마스터입니다. 출력을 덮어 쓰는 꺽쇠 하나, 내용을 추가하는 꺽쇠 둘, 파일 내용을 입력으로 쓰는 왼쪽 꺽쇠, 그리고 에러만 골라내는 숫자, 2번 꺽쇠가 있었죠. 출력을 나누어 저장하거나 AND 기호를 사용해 한 곳에 모으는 고급 기술까지 우리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이 연산자들은 리눅스 세계의 문법과도 같아서 한번 익혀두면 평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당장 모든 걸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이 요약표를 찾아보면서 직접 타이핑해 보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터미널 옆에 이 표를 붙여놓았다고 생각하고 자주 들여다봐 주세요. 오늘 리디렉션의 세계를 함께 여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훌륭한 데이터 배관공이 되기 위한 마지막 팁을 드릴게요. 첫째, 중요한 로그 파일을 다룰 때는 항상 꺽쇠 2개를 써서 데이터를 보호하세요. 꺽쇠 하나는 실수하면 데이터를 다 날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둘째, 0번은 입력, 1번은 출력, 2번은 에러라는 이 3가지 숫자만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이 숫자들만 알면 아무리 길고 복잡한 명령어도 술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여러분의 터미널을 열고 직접 연습해 볼 시간입니다. 안전한 연습용 파일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돌려보며 데이터의 물기를 바꿔보세요.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리눅스 정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